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증시 전략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일단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는 이제 이번 주 시장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난리였죠. 무슨 난리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한 거의 무슨 아사리판. 약간 눈 이런 뜨니까 느낌이에요. 갑자기 5%, 6%. 그것도 있는데 일단 저는 휴먼 인덱스를 다시 한번 느낀 하루였어요. 휴먼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네. 한글로 하면 인간 지표잖아요. 네. 인간 지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네. 제가 수요일 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밖에서 점심 때 회사 근처 말고 여의도 근처에서 주변에 주식 얘기하는 건 너무 쉽게 들리는데 이제 우리 집 근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주식 얘기가 들리는 게 좀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웬 옆에 앉은 분들이 나 어제 에코프로 샀다. 나 포스코홀딩스도 난 샀다. 그래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12시 한 45분이었거든요, 그때가. 밥 먹고 나갈 수요일이요? 때가. 네, 나갈 때가. 그래서 아찔해. 지금 나도 지금 사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막 사고 있더라고요. 옆에 식당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그 옆에 분들 식사하시면서 네. 투자가 뭐 이렇게 쉬운데 왜 다들 머리 싸매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저 어제 들어가서 저 지금 10몇 프로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막 그 직장 상사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오, 대단하다. 차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사도 수익이에요. 같이 지옥의 불구덩으로 네. 뛰어들자 이런 거였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45분에 나왔죠. 이제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을 보고 있었는데 1시쯤이었나요? 네, 1시를 기점으로.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띠링띠링띠링띠링 계속 뜨는 거예요. 네. 뭐지? 봤더니 대폭락. 그 옆에 계시던 그 차장님, 네.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체로 막 식사하고 계셨던 그 회원님 그 12시 45분에 사셨어요. 샀다 그러면서 끝났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샀다. 1시를 기점으로 이게. 1시를 기점으로 대폭락했으니까 네. 불과 15분 만에 아마 그 얘기했던 직원은 평생 미움받지 않을까. 밑에 직원이었거든요. 밑에 직원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저 이만큼 벌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시장이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리고 내가 그날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자려고 마지막에 자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점검을 하려고 자면서 너튜브를 막 보거든요. 네. 너튜브 막 보는데 빼떼리 아저씨 갑자기 빼떼리 아저씨가 김작땡 TV에 나오셔가지고 2차전지 과열이다. 이런 썸네일의 제목으로 예,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뭐였냐. 목요일 내일 대폭락이구나. 근데 이분 되게 저는 세상에 웃긴 게 여러분 그분 있잖아요. 그 빼떼리 아저씨. 네. 그분이 되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다예요. 그분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할 때 제가 좀 너무 코웃음 친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이런 게 바로 고평가지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네.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분 성격 희한한 분이다. 이분은 자기랑 다른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인색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근데 이런 분이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 말에 사람들이 투자할 생각을 할까라는 거 보면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해도 싸다. 이럴 거면 진짜. 이제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로 수익을 볼까요? 저는 참 안타까운 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노란톡방, 우리가 있는 노란톡방에 네. 올려드렸어요.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을 딱 찍고 차트를 네.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코드 번호로는 005490이에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올해 2023년 2월 22일 날 이 팍스경제TV에서 제가 이 팍스경제TV 수익신호등에서 2차 전지 종가 베팅주로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더 이상 철강 종목이 아니다. 이제 2차 전지로. 이제는 2차 전지로 가는 종목이다. 네. 라고 얘기한 게 2월 22일이에요. 네. 여러분 2월 22일이면요. 주가가 30만 원대였어요. 그때는 왜 아무도 열광 안 하다가 왜 이제서야? 물론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이 열광했죠. 네. 그걸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제가. 이제서야 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게 그렇네요. 주가가 그냥 네. 뭐 얌전하다가. 아니 2월에는 2월이 이때예요. 이때 30만 원 초반대예요. 예, 그리고 제가 마의벽 40만 원 돌파 못 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때 저는 수익 내고 올라올 때쯤 내고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때 주식은요 2월에 포스코홀딩스를 따져볼게요. 주식은요 2월에 사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월에 사가지고 네. 이번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포스코홀딩스를 완전 중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 봤어야 7월 되네요. 24일 날 사서 7월 24일 날 사서 7월 27일 날 손절하는 게 아니라 뼈를 여러분, 때리시네요. 이렇게 제발 아프게.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주식은 미리 씨를 뿌려놓고 물과 거름을 주면서 물과 그럼 어떻게 줘요? 애정을 주면서 시장 뉴스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판단도 계속 해보고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의견도 해보고 그러면서 물과 거름을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종목을 키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실패한 줄 아세요? 주식 투자에? 주식 투자는 단지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덤비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동업을 하게 돼요. 포스코홀딩스의 동업자가 되신 분들이 포스코홀딩스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동업자를 왜 합니까? 주식은 동업이다. 예.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왜 2차 전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양극재 그게 떠나서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수산리튬이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이 수산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직 계열화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이유는 뭐 너트 보면 나와 있지도 않고 뭐 배터리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있고 그런 거나 믿고 투자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답답해서 네. 얘기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최근 시장, 이번 주 시장만 하더라도 참 뭐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장이 좀 대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주식 투자는 그저 단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종목들 미리미리 씨를 뿌려놓고 거름과 물을 준 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가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큰 파장이 있었는데 미국은 딱히 그렇게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번 주 움직임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목요일에서 이제 이 금요일 넘어가는 이 시점이 가장 큰 변동성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변동성 자체가 월요일 수준 네. 여기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은 이렇게까지 올라와 줬죠. 되려 FOMC는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이슈가 그 전에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자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게 어제자 이제 좀 개인적인 PC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대응을 못 가져갔었는데 사실상 시장 대응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막상 본장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쉬운 장세는 아니고 앞에서 이미 다 올려놨었던 장세였기 때문에 사실상 눌림목 정도로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매도세 정도로만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오히려 이 정도 눌림이 왔다라고 하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재차 올라오는 이 반등 매수세에다가 계속적으로 물이나 불을 타면서 매수 관점으로 잡는 건데 새벽 시간에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잘못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물로 좀 보셨다라고 하면 손절가 안 보고 좀 대응하신 분들은 어제자 굉장히 큰 손실을 봤었던 구간이었다.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 이미 이전에도 2주간의 이제 공개 방송으로 제가 무료 강의를 네, 좀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역시도 강의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한두 개 정도만 조금 기억에 남지 이거를 장기간에 좀 강의를 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그쵸? 그쵸, 공부하는 어렵죠. 거 하면 이제 1시간씩 배우는 지루하죠. 것도 생각보다 좀 지루하니까 제가 좀 종목들 얘기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좀 다뤄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가져갔었던 것들이 일단 좀 잘 맞아 떨어졌다. 일단 어떤 종목을? 요 부분은 어쨌든 이따가 이제 좀 질문 내용이랑 네, 좀 포함이 알겠습니다. 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밀당하시네요. 한번 좀 네.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번 주 움직임 자체는 오히려 이제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이 변동성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좀 상승 반전의 움직임이 이제 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음 주에 있을 실적에서 애플이라든지 네. 아마존 실적에 따라서 당연히 향방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그 전까지 기준으로는 이 자리 값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이제 좀 자랑할 만한 내용 자체는 이렇게 좀 힘든 시장과 변동성이 있어도 오전과 야간으로 이제 거의 다 수익으로 잘 마감을 가져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제 다른 거 없이 이제 톡방 노란 톡방 좀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수익 인증 올라와주고 이제 그러니까요. 봤었던 게 이런 와중에도 잘했다. 결국에 이제 좀 힘든 시장에서도 앞에 이제 이 단기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익으로 이제 좀 잘 마감을 가져가서 이번 한 주는 이 정도 자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는 역시 자랑이 제맛이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전과 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틈틈이 수익을 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힘든 시장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주요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이 현지 시각 수요일 날 있었는데 사실 모두가 예상을 했다시피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비둘기적인 건지 매파적인 건지 살짝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의도된 거였을지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어떻게 보셨나요? 네, 세상 제일 심심한 FOMC가 아니었나. 네. 이게 원래 이번 FOMC는 심심하기도 했는데 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너무 사람들이 매몰려 사실 있어가지고 FOMC가 메인이 아니었어요. FOMC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총재 이름 몰라도 미 연준 총재 이름 제롬 알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알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뭐죠? 기억 안 나죠? 네. 예. 근데 미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인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듣는 우리 이창용 총재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번 달에는 무슨 통화정책 회의고 뭐고 간에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다들. 2차 전지만 생각. 심지어 오늘 지금 현재 어떤 줄 아세요? 오늘 지금 저 글로벌 증시 지금 난리거든요. 네. 지금 일본 BOJ가 지금 금리 상단 올려버린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스닥 춤을 추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 니케이 지금 대폭락 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평온합니다. 아직도 2차 전지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들 지금 난리인데 어제
FOMC 끝나고 22 통화측에서 또 금리 인상하고 일본도 이거 더 벌어지니까 일본이 그냥 우리는 정책 금리는 못 만지더라도 시장 금리는 조금 만져볼까 해서 이 한마디 했는데 지금 난리 났거든요. 평온한 심심한 FOMC 회의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1년 초에 가장 높은 상당 기준인 5.50%로 25bp 인상했습니다. 향후 전망 얘기하는데 전 파월 의장이 이런 말 할 때마다 그냥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딴 말 안 했으면 좋겠고 딱 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디펜던트 딱 이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향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표 봐야 알겠습니다. 이 내용 지표를 봐야 된다 무조건. 예,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제어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심했죠. 근데 이 무난한 내용인데 이 무난한 내용이 차라리 이게 비둘기파적이다. 이게 오히려 그렇게 시장은 해석한 것 같고요. 의도적인 모호성. 야 이거 영문 해석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이제 영문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게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할 때 의도적인 모호성 딱 해가지고 번역을 딱 한 10분 넘게 있다가 번역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뉴스에 써졌더라고요. 의도적인 모호성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뉴스 볼 걸 그랬어요. 예, 괜히 멋있게 월스트리트저널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와 달러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초기 지금 현재 장기 금리가 밑에 있고 단기 금리가 위에 있거든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원래 금리는 장기 미 국채 장기물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단기물이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역전된 상태인데 이게 조금 뭐 축소됐다. 왜냐하면 금리는 올렸는데 왜 이게 축소되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금리가 요거가 거의 끝이 아니냐. 뭐 한 번 더 올리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봐야 뭐 11월에 정도는 한번 보고 아니면 11월에도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 기대감이 많이 있는 거고 달러도 소폭 하락했고요. 지금 이제 엔화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엔화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달러 더 밀리겠죠. 그리고 자 추가 인상 가능성이 2번의 고용과 물가 지표에서 좌우된다. 요 말이죠. 데이터 디펜던트. 그 다음에 11월이 인상 시점으로 저는 유력하게 봅니다. 추후에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 한 번. 그 한 번 언제냐? 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한다면 한 11월.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FOMC가 없어요. 그리고 다다음 달에는 건너뛸 생각이에요. 한 번은 그냥 지켜볼 생각이고. 그러면 11월밖에 없지 않냐. 근데 11월에 또 과연 할지 저는 약간 이렇게 조금 이제 궁금하고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연내 금리 인하잖아요. 만약에 그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한 상황이 오잖아요. 네. 증시 대폭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니면 금리 인하할 생각은 없다. 자, 그다음 잭슨홀 연설이 8월에 이제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큰 회의가 있는데 하나는 다보스 포럼이고 뭐 두 가지라고 하면 중국 분들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우리 중국에서 하는 포럼은 왜 안 껴줍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팍스뉴 TV가 중국 시청자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 대항해서 중국이 뭐 하나 만든 게 있는데 네.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하고 다보스 포럼 차이가 있는데 잭슨홀 미팅은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 수장이 안 가고 자꾸 딴 사람이 가는데 저는 이창용 총재님 좀 이번에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맨날 우리 중앙은행 총재가 안 가죠? 이창용 총재님이 자꾸 안 가니까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좀 이상해요. 예, 좀 가서 좀 얘기 좀 듣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다음에 채권 시장 저는 강세 전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주시장이 전 3분기까지는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은 금리가 빠르게 시장 금리는 더 빠르게 떨어질 거고 시장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지면 결국 채권 가격은 강세가 나오거든요.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시장에 위험 자산에 투자됐던 돈들이 채권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팔고 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분기까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 강세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는 딱 이 포인트 들으면 그럼 채권 롱칩니까? 매수합니까? 당연하죠. 예. 이제 채권 매수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ETF를 하실 거면 이제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ETF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주식시장에 돈이 3분기 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 열심히 준비해라 빨리 지금 수익 많이 내야 되는 시기에 2차전지 물려가지고 울고 계시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물론 많이 안 물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오늘 반등하고 네. 있으니까 이럴 때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뭐 요 내용은 뭐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예,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자료 넣어놨고요. 이건 노란통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네요. 네, 여기까지 네.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좀 심심했던 FOMC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채권 시장의 강세가 전망된다. 이제는 좀 매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이 FOMC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상 좀 앞에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재미없었고 사실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좀 가져간다 정도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좀 춤추는 변동성을 좀 크게 띄었습니다. 일단 FOMC 결과에서 일단은 이 안에서 이제 상승과 이제 하락의 변동성이 좀 강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좀 상승 쪽으로 좀 가져갔었던 거는 앞으로 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이런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줬었던 이런 파월의 이제 좀 발언 자체가 상승에 좀 힘을 좀 가져갔었다라고 하면 좀 하락을 또 이끌었었던 이제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좀 답변이었었는데 네. 일단 연내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뭐 2%대까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히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좀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반복을 좀 가져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었지만 큰 그림으로 이제 좀 보시면요. 네. 목요일날 낮추세에서 상승했다 금요일날 떨궜었던 새벽 시간에 떨궜었던 이거에 비해서 FOMC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빅 이벤트는 여기였었고 여기서 더 큰 움직임 변동성을 더 크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만한 힘을 못 가져갔었다. 그만큼 좀 심심했었던 지금 일단은 이번 FOMC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파월 발언에서도 이제 좀 중요하게 좀 생각했었던 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어떻게 보면 씻어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또 다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다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아마존, 뭐 구글 같은 경우 메타까지 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 주 좀 보여주곤 있었는데. 좀 재밌었죠.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이제 실적 발표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네, 같은 날 나왔었는데 했는데. 둘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호실적으로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는 엇갈렸죠. 오르고 하나는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까지도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 실적 발표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대장 종목이나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섹터 같은 경우는 네. 한 종목이 가면 그 부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은 따라가지 상승 않아요. 흐름을 네. 보여주는데 이번에 약간 좀 개별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뭐 펩시와 이제 뭐 코카콜라 역시도 이제 펩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량 저하 자체를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이제 좀 소화시키는 네.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뭐 코카콜라는 그런 부분들 판매량 감소가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갈리는 거예요. 같은 오. 업종이나 섹터에서도 이렇게 좀 갈리고 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왜라고 하면 결과값을 보고 얘기를 그쵸. 드리는 네, 거죠. 그쵸. 제가 뭐 이렇게 실적을 뭐 만드는 건 아니니까 네. 저도 결과값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전과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전의 움직임이랑 지금 현재 다른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로 개별 장세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카드 전체로 좀 카드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저조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깜짝 호시적 발표하면
올라가면서 이번에 좀 나쁘지 않은 흐름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보셨을 때는요. 정말 개별 장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술적 저항점들이 좀 많이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선반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실적이 좋든 뭐 그렇게 잘 나오고 향후 가이던스가 좋아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장세로 바뀌었다. 이 전만 하더라도 실적이 좋고 뭐 하면 그냥 다 들어 같이 올라가는 올렸었죠. 건데. 계속 들어 올리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그 상승을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꺾이더라도 이게 왜 꺾이지?라고 했었을 때는 기술적으로 저항을 볼 수 있는 자리값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런 자리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하락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안 그러면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그 공개 강의에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 그때도 이미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 자리값을 딱 맞고 나서 저항을 가져가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FMC를 좀 기준으로 아까도 이제 좀 본부장님 설명해 주셨지만 11월 달에 이제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이제 11월 달에 올릴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미 7월은 올렸고요. 그러면 9월 20일 그리고 11월 1일 그리고 12월 13일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세 번이. 그래서 총 세 번이 남았는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결 확률이 벌써 80%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 남았고 이 중에 쓸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9월에 쓸까요? 안 쓰겠죠. 안 쓰죠. 적어도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본다고 했고 데이터 뭐 앞으로 지금 뒤에 내용 자체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에 올려버리기는 저도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11월이랑 12월인데 11월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동결 가능성이 지금 70%대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네.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11월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동결이 아니고 금리 인상과 25bp와 50bp 인상까지도 2.4%로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12월을 한번 보세요. 12월 같은 경우는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게 2%대에서 지금 거의 6% 가까이 올라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12월에 됐을 때는 금리 인하로 지금 계속 동결을 가져가다가 지금 인하 관점으로도 지금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5.8%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 확률까지도 지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신경 써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저 역시도 사실상 이번 한 번이 좀 마지막이고 계속 말로는 데이터로 하면서 올 하반기를 좀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변수 하나만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내용 해석으로 좀 가져갔었을 때 지금 계속 물가 자체가 CPI 자체가 계속 낮춰지고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를 계속 보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드라마틱하게 더 떨어지고 있었고 3%대까지 떨어졌어? 이제 2%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 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이번에 발표됐었던 게 맥시멈 기준으로 기조 효과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얘기는 드렸었지만 맥시멈 기조 효과가 여기서 나와주고 있죠. 최고점과 최저점이다 보니까 이만큼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가장 크게 반영이 됐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얘는 120달러에서 무려 100달러 언더까지 떨어졌고 얘는 60달러 초반에서 지금 80달러대까지 지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저효과 차이가 이전엔 굉장히 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다 보니까 좀 연준이 원하는 데이터를 좀 기다리면서 바라봤었을 때 물가의 하락 부분 자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못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좀 단행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도 역시 동결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요 정도 데이터 수준으로만 나와주고 만약에 정말 금리 인상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요. 이 유가 자체가 90달러 이상 안착하는 결과가 좀 단기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FOMC 회의 리뷰를 해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앞으로 시장 대응까지 같이 해보고 싶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시장 상황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같은 날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반대예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실적은 사실상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지금 예상치를 다 뛰어넘는 네. 실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지고 구글은 올랐다. 상승세를 보이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 교육 시간에 네. 이번에 실적 발표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쌍바닥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하모니 두 기업 패턴을 자체가 이 패턴이 조금 달라서 차트가 달라서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각각의 주가를 좀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연고점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최고점을 지금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좀 교육에서 강조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데이터로 쓴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주가 예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번 공개 방송 교육에서 이제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전에 낙폭을 가져갔었던 거에서 38.2%만큼 반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졌을 때 이 전고점을 재차 돌파하는 이 자리, 이 안착을 했었던 이 결과서부터가 2차전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반등 나오는 거를 여기서 1차 매매 타이밍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2차 매매 타이밍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타겟 자리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게 각각의 여기 기준으로 이 비지전 포인트에 따라서 짝지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설명하면서 이 종목을 좀 분석을 했었던 거예요. 좀 한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이죠. 3주 전에 이제 좀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886 자리값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얘만 382 자리값만 나머지 0.5나 618이나 786, 886 이 구간대의 해석은 하나의 짝지음 자리값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다음 고점은 얘가 여기였으니까 딱 어딘지는 딱딱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382 자리값만 886까지가 원래 기본이고 최대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13이었던 거예요. 네. 1.13 자리값까지 최대치가 여기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선물 차트든 우리가 단기 대행이든 이렇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여기 자리에서는 매도로 진입을 본다라는 거죠. 선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려요. 여기서 무조건 수익 나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차트라는 게 그쵸?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강조드려요. 여기는 매도로 진입하는 자리. 그만큼 강하게 꺾일 수 있는 자리라서 여기는 손절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기 너무 좋은 자리라고 해요. 그만큼 저항을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얘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가 맥시멈 364, 365 정도까지다. 이거는 아마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었던 내용이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요. 연고점 갱신을 못했어요. 오. 이전에 갱신을 못하고 가져가다 보니까 아까 똑같이 얘기 드렸던 거 382 자리값에서 짝지음으로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886. 여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보니까 얘는 이 자리값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70주 우리 빅테크 기업 중에 가장 상승력이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져갔는데 얘는 6%나 상승을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기술적에 대한 이 분석이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그러고서야 이 정도 차이를 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좀 뭐 하나하나 좀 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 해석이 이번에 좀 저조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내용 자체에서는 뭐 AI랑 이제 클라우드 이쪽 부분이 이제 좀 성장이 저조했었다.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같이 호실적을 보여줬었지만 세세하게 좀 놓고 봤었을 때 구글과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차지하고 있는 이제 광고 수입 비중 자체가 지금 좀 늘고 있는 상황. 네. 이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서 구글은 6% 올려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 떨구면서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체적인 실적 자체가 그렇게 깨지면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비슷한 호실적을 보여줬음에도 이렇게 나와줬다. 이게 좀 상반된 결과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붙여진 시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아마존을 조금 보셨을 때 네. 그럼 아마존 같은 다음 주에 또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죠. 실적이 있는데 얘 역시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고점이 139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40을 넘기기가 좀 힘들다. 지금 128달러대까지 지금 나와져 있다 보니까 얘 역시도 상승 여력이 지금 12달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12달러면 그래도 10%예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도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보니까 현재 딱 다음 주 기준과 현재 주가로 좀 놓고 봤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닝 실적 발표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구글과 지금 광고 실적이랑 이런 부분들 얘는 클라우드에 조금 더 집중이 되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호실적과 내용 해석으로 좀 봤었을 때 실적만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응해라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실적 결과에 아마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마음에 든다면 다음 방송 때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호실적을 발표했던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대신 정반대로 흘렀는데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우리에게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다음 주엔 또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차트를 살짝 같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차트의 흐름 정말 맞을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내 AI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바라볼 만한 종목군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종목이야 우리나라 AI 종목이 많죠. 제가 지금 죽어라 홀딩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대표적이죠. 근데 이제 일단 실적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는 구글과 MS가 부리고 돈은 과연 어디로? 돈은 반도체죠. 돈은 아. 반도체. 근데 이제 돈은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왜 안 썼냐? 쓸 칸이 없어요. 모자라가지고. 예, 일단 돈은 이게 좀 더 멋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궁금증도 유발하고. 예, MS 알파벳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AI 진심이다. 우리 AI 진심으로 하겠다.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AI 진심이라는 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션 임파서블 7을 보면요. 네. 이 AI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AI인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예,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걸 보면 이제 무서움 좀 나온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카이넷이라는 거가 나오는 그 터미네이터 네. 이거 보셔도 터미네이터 보셔도 아마 방금 옛날 반응이. 영화죠. 옛날 영화 터미네이터. 근데 이걸 보셔도 아마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는데 여튼간에 관련해서 요즘에 열심히 그냥 AI를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MS나 알파벳이 대규모 투자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소식이고 당연한 지금 여기서 지금 서로 선두를 잡으려고 지금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서 그리고 이제 이 둘이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울었는데 알파벳은 2분기 매출액이 746억 달러. 역시 구글이에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알파벳이 구글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저 알파벳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또 구글입니다, 구글. 제가 네. 표시 안 했다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알파벳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 없어요, 진짜. 자, 그다음에 EPS는 1.44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상회했는데 클라우드하고 검색 광고 호조가 지속되는데 클라우드는 검색 광고는 진짜 요만큼 늘었고요. 근데 클라우드가 엄청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알파벳이 아직 그래도 클라우드에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줬고요. 실제로 알파벳은 시간 내에서 상승했고 그 다음에 상승했고 뭐 이렇게 잘 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엄청 기대했거든요. 왜 챗GPT랑 뭔가 일을 하는 첫 번째 분기였거든요. 이게. 네. 첫 번째 분기였는데 엄청나게 예상이 다들 막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매출액 561억 달러, 순이익은 20%나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부합했는데 클라우드가 약간 정체예요. 여기 정체고 이 클라우드 성장률 정체 및 이쪽 AI에서 돈 좀 벌었다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라는 그 약간
그 약간 실망스러움 그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메타를 하나 넣자면 네. 메타가 매출액이 320억 달러, 영업이익이 93억 달러. 메타도 영업이익 호실적이었죠. 영업이 잘 나왔어요. 예, 많이 잘랐어요. 많이 잘랐더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역시 자르는 거 말고 자르는 게 가장 매출을 나오긴 제일 수익 나오긴 제일 좋지 않나. 예, 그래서 메타가 이번에 그 감원한 효과를 아주 그냥 톡톡히 봤다. 예, 그리고 근데 메타가 지금 여기서 더 가려면 이 스레드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스레드가 초반에 그냥 미친 듯이 치고 나갔다가 이제 스멀스멀하죠. 잘 안 써요 사람들이. 네. 예. 사람이 잘 안 쓰고 지금 트위터랑 동시에 쓰는 사람 몇 분 계시고 하는데 스레드를 잘 안 쓰는 것 때문에 일단 메타가 좀 고민이 좀 많다. 그리고 메타의 실적을 보면 좀 이름이 메타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뭔가 진심이어야 되는데 메타버스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예, 그래서 메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메타의 CEO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종 격투기 주짓수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회사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아니 뭐 일론 머스크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론 머스크랑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이거 지금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짓수 할 시간에 좀 회사에 좀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입이 귀에 걸리고 있어요 지금. 입이 귀에 걸린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메타가 지금 스레드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지금 이용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별로 실제 이제 활성 이용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론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웃고 있는 거 별로 싫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요 수급이 꼬였다가 이게 풀리는 첫날 이 수요일 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요일 날 제가 그 점심 먹고 네. 들어가는 길에 대폭나게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어떻게든 회사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빨리 갔어요. 가자마자 딱 보니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꿈틀거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좀 그쪽으로 쭉 빠진 거죠. 쭉 빠져서 이제 수급이 꼬이는 게 풀렸을 때 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맞다. 자, 요즘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는 날 2차 전지 안 가고요. 네. 2차 전지 가는 날 반도체 안 가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갔는데 반도체가 살짝 간 정도, 딱 이 정도 보니까 주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풀려야 다른 데가 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즉 2차 전지가 죽어야 나머지가 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반도체에 집중하는데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2차 상승을 염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또 바닥을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아직 바닥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접근하기 좀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도 좀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주로 실적 반등의 핵심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인데 이 종목 제가 노라토미시 오픈 채팅방에서 이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꼭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구글과 MS의 실적 발표 리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을 하기 전에 이제 제10회 주잘백배 모의 투자 대회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도 3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이걸 했는데 네. 2차 전지에 이것도 묻혔어요. 2차 전지 이것마저 묻혀가지고 많이 묻히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한 거 뭐냐면 여러분 2차 전지 종목 들어가는 거 걱정하고 막 뭐 들어갈까 하실 바에 차라리 ETF로 하세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거 하면요 2차 전지랑 똑같이 가요. 더 가요. 오히려 더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런 걸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ETF. 이번이 기회예요. 이번에 교육 다 해드린다니까요. 자, 제10회 국내 선물 해선물 모의 투자 대회입니다. 자, 제가 3분기까지 주식시장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4분기 그럼 뭘로 돈 버냐? 여러분 이걸로 벌어야 돼요. 근데 4분기 때 그때 가서 국내 선물 해선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공부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때 이미 시장 다 끝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해서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 투자대회 하고 있으니까 지금 3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 많이들 참가하셨는데
다들 또 추가로 더 참가 받고 있으니까 31일까지 꼭 하시고 대회 기간은 7월 31일에서 8월 11일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분 1등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상금의 계좌 운용을 저희가 얘기 드릴 거고 2등은 150, 3등은 100인데 이게 50씩 올렸어요. 네, 지금 여기는 150, 100인데 200, 150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200, 150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바라고요. 아 이거 왜 올렸는 줄 아세요? 왜요? 물가도 또 오르고 다 올랐는데 왜 상금은 안 오르나요? 그래서 그렇죠. 상금도 올라야죠. 상금 올렸습니다. 상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최소 그래도 출석상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투자 좀 해보시라고 연습해 보시라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 모의 투자하는 거예요. 모의 투자하는 게 뭐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세요? 모의 투자하는 게 뭐 두렵습니까? 네, 전체 거래일에 70% 이상 출석해서 교육만 잘 들었고 왕복 거래 20번만 잘 하시면은 모든 분들한테 기본 상금을 세팅해 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10회 모의투자 대회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31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나도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80달러대까지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부근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매수뷰를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밀었는데 지금 상승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잘 나와주고 있죠. 자, 일단 80자리값 터치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좀 조정 자리값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되려 이제 지금부터는 한 75달러, 76달러 수준까지 이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요. 다음까지는 이제 86, 87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저는 상승 힘을 이번에 굉장히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준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고점 대비 좀 눌렸었던 자리값에서 지금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단기적으로 버티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낙폭 자체를 조금 키워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15,000 초반대까지는 지금 현재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 장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가 되려 좀 상승했어요. 제가 오히려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제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갔었는데 바닥까지 좀 1900 초반대까지 좀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 잘 가다가 어제 한 번에 들어올리면서 이제 좀 망쳤어요. 그래서 뭐 망쳤다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승 흐름 다시금 2,000달러 부근대까지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좀 다시 좀 변동성을 좀 띌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왔다라고 상승보다는 하락 관점 아니면 현재 자리값 횡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가 이 추세 라인대를 타면서 지금 좀 여기서 좀 민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수렴 형태를 지금 잘 띄고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 후에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포지션 대응 자리값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것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